자,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 네, 글로벌 정치 휘청이라는 주제로 먼저 첫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게 뭐 전 세계가 좀 하나다 보니까 이게 특히 글로벌 넘버 원, 투,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 우리 한국이 중간에서 거의 뭐 고래 싸움에 쇠우동 터지는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느낌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뭐 작년에 순이익 한 43조 벌었는데 올해 20조 간당간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작년에 15조 원 가까이 벌었는데 올해 거의 뭐 2조 본다, 3조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 아무튼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주가는 지금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잘 풀려가지고 내년도 실적이 좀 돌아선다면 증시도 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내년까지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이면 뭐 주가는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더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내년에 20조도 못 본다든가 뭐 SK하이닉스는 내년에 적자 난다든가 이래버리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사실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뭔가 지난 6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는 것 같은 분위기 잡히더니만 지금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 나오고 또 심지어는 9월 1일 날 뭐 관세 때리기로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그 앞두고 또 만남을 뭐 안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불안불안한 얘기도 나옵니다. 조금 너무 근시안적인 거 말고 진짜로 어떻게 될 건지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내년 대선인데 미국이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다가 좀 엎어지는 사태가 나오지는 않은지 아니면 조금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좀 완화된다고 보는지 솔직한 마음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그걸 진짜 알면은 뭐, 예. 전 세계 천재 소리 다 들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럼프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2, 3년 동안 트럼프의 언행을 되돌아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꼭 행동을 한다는 거 하나랑 결국 끝에 가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뭐 위험이 굉장히 내포되고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걸로 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를 거의 뭐 조롱하는 듯한 그런 멘트까지도 좀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맹방이었다, 우방이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유럽 쪽에 그 친했던 나라들하고도 척을 두고 있고 지금 오롯이 뭐 재선이라고 하는 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표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만 지금 혈안이 돼 있다 네. 보니까 그게 지금 대외적으로 다 이렇게 퍼져서 중국도 뭐 환율 조작국까지도 그냥 임의로 막 지정을 해버리고 이런 무리수까지도 좀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나리오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어차피 미국의 재선 프로그램이 내년도 11월쯤 이제 완성이 되니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도 자기 중심적인 움직임은 그때까지 자기 지지율을 올려놓기 위한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한 2, 3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연준에 대한 압박이고 네. 하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 하나는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음.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지금 세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 그 재선을 방해하는 식으로 해서 부메랑으로 좀 돌아오고 있거든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잘 말 안 듣죠. 중국에서도 1년만 더 버티자 쪽으로 해서 지금 방향을 튼 듯한 그런 분위기죠. 북한은 뭐 ICBM은 안 날리지만 지금 계속 소소한 네. 발사체 계속 날리면서 신경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며칠 전에 친서가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아이러니하잖아요. 6, 70년 동안 맹방이었던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보면 제외시키고 70년 동안 척얼뒀던 사람들끼리 지금 뭐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친서 외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벙찌다 이런 느낌을 좀 솔직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과 이런 관계도 제가 봐서는 유도한 바는 아닌데 그냥 당연한 미국의 승리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가지고서 건들죠. 환율 가지고서 자기네도 이제 기축국이라고 통화 기축국이라고 나름대로 위안화 가지고서 전쟁할 수 있는 준비도 만들어 놓죠. 외화 뭐 달러도 나름대로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못 사게 굴면은 너 재선 방어 뭐 하는 데다가 우리가 온 힘을 쓰겠어라고 지금 암묵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쯤 되면은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조금 꼬리를 내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내년 상반기 넘어갈 때까지도 계속 이런 관계면 미국에서 유권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그 현안과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화해를 할 것 같은데 연말쯤 돼야지 화해를 할 것 같고 지금 시점으로는 한 3-4달 정도 아직까지 불협화음을 최대로 이끄는 과정에서 자기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 3-4달 이제 같이 고생을 해야 되겠죠. 세네달은 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결론을 다 앞에서 얘기를 다 해버리신 것 아니, 같아요. 제가 그냥 진짜 사견이고 이건 뭐 공론화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냥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엽 파트너님 머릿속에 제 머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랑 좀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대선. 뭐 물론 미국 경제, 미국 국민들의 행복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뭐 수사로 다 굉장히 많이 자랑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의 재선이 네. 최대 인생의 남은 목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좀 우리 정치에 지금 고통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 재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도 중국 쪽에서 뭘 좀 많이 뽑아 먹어서 내년에 성과를 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두 번째로 연준까지 좀 도와준다면 또 내년 재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그럼요, 같고요. 그럼요. 북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만 욕심을 내리면 지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됐다가 내년에 카드가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봤을 때는 질질 끄는 게 아닌가. 예.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하게 주겠다는데 더 내놔라 뭐 이런 분위기로 마찰이 좀 나오더라도 뭐 얼추 보니까 어차피 뭐 지금 모든 게 잘 돼서 확 떴다가 내년에 정치 꼬라앉는 것보다는 질질 끌다가 내년에 좋아지는 게 극적인 어떤 걸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카드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제가 지금 언뜻 들어보니까 김동욱 대표님랑은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내년 정치를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눈치 빠르니까 네. 내년에 좋아진다는 얘기는 올 연말에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한 2-3개월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알면서도 힘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힘든 부분은 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횡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공약을 지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만큼 공약을 지켰다라는 그런 대통령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크게 내세운 부분에서는 소득이 없어요. 사실 소득이 없거든요. 이 소득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의 그 위안화가 7위안도 넘어간 그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체 네. 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었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 그 위안화 조작이다. 뭐 이런 쪽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세게 강하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그 김동혁 부장께서 파트너께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북한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한국은 뭐 그 월세 임대료 받는 것보다 뭐 방위 받는 게 더 쉬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격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간은 흔들리진 않아요. 사실 그 근간을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힘든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거 아니면은 크게 뭐 그 영향을 줄 요소는 없잖아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이 없었고 투자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라는 것들이 많이 낮아진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게 풀릴 수 있는 여건 이 부분만 만들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대선은 지금 뭐 내년에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풀리긴 풀린다고. 그렇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풀릴 수도 있지만 그 굴곡이 굉장히 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더 내린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한국 지수가 내리는 부분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보다는 한일 무역에 관련돼 있는 일본의 제재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뭐 재점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언짢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사실 뭐 방송 토론 타이틀이 한국 증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오나 두 개의 큰 태풍이 부닥쳤을 때 발생하는 이 참 위기 아주 무시무시한 건데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또 한일 갈등까지 지금 터져가지고 여기서 조금 좀 제가 하나만 덧붙인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돼 있는 거 한일 무역 분쟁 이것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이 암만 뭐 들고 일어나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내실이 단단하면은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적인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해자고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미국의 금융 위기에서도 미국 무너지지 않아요. 왜? 달러를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뭔가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재의 주가가 뭐 지금 2,000포인트가 깨지고 더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이 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만 그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만 그런 거지 그 나라의 한국 경제에 대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형성됐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6년에는 1%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 잠재 성장률이 나빠지면 정말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나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한일 무역 분쟁에 관련돼 있는 그 소재에 대한 독립 네. 이런 부분으로 좀 확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화위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문제지만 뭐 한일 무역 분쟁도 지금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 잠재 성장률의 성장률 자체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번 달에 아마 금리 결정이 또 있잖아요. 금리에 대한 부분을 또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 만들어가는 일단은 뭐 거예요. 미중 그 무역 전쟁 얘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두 분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결론은 당장은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당장 좀 시끄러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요. 일단은 뭐 바로 닥친 거는 뭐 우리 내일 모레 이제 광복절 맞이하잖아요. 네. 광복절에서 대통령께서 사전에 어제쯤 뭐 약간의 의도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가 아마 당분간 장단기 한일 어떤 문제 있어가지고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세게 맞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뭐 오늘 좀 예기치 않게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의 일본을 좀 지정을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강도는 약해요.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배제라고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좀 낮게 대응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또 일본이 뭔가 뭐 또 규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고 며칠 동안 반응이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괜찮게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좀 발사를 하셨을 때 요거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잡으면 금방 해결이 좀 되는 문제고 더 이상 확산이 우선은 안 되는 문제. 제가 또 일본 얘기는 잠시 또 해야 그럴까요? 되기 때문에 중국 얘기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미중 얘기로 트럼프 시진핑 얘기로만 일단 좀 트럼프 국한해서 시진핑 얘기는 앞서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9월달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9월달 협상이 열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안 열리는 걸로 8월 말이나 이때쯤 만약 그 결정이 나버리면 글쎄요. 지금 재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얼만큼 좀 덜 빠지고 버티느냐를 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안 한대 갑자기 그리고 연말까지 둘이서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시장이 몇 포인트만큼 추가적으로 빠질 거냐는 부분을 산정할 수 없지만 보게 되면 저는 뭐 한 100여 포인트 이상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위험 요소가 지금 단기간 하나 또 있죠. 도사리고 있죠. 있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좀 어째 분위기는 어쨌든 지금 분명히 지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10% 먼저 때리겠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고 이래도 말을 안 듣는 분이니까 이제 한일 조작국 지정을 해버렸고 이래도 말을 안 듣는 분이니까 요즘 미사일을 갖다가 한반도에다가 그렇죠. 공격형 미사일 갖다 놔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을 최대한 좀 압박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 좀 중국 입장에서도 뭐 때려도 너무 때리니까 에이 몰라 하고 이제 모른 채 해버리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어제 저 주말 같은 경우는 이러면 지금 일단 회담 뭐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 취소한다는 얘기는 결국 9월달에 10% 때리고 또 추가 관세 때리고 막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야. 뭐 그 부분에서는 그 취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의 성향이 그 협상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가갖고 뒤집는 트럼프 성향이. 대통령하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연구하셨나 제가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여건이나 중요한 발표를 할 때 트럼프의 넥타이 색깔이 바뀌어요. 정말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암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밀어붙이는 부분에서 그 쥐가 물면 고양이도 아파요. 네. 쥐가 물면 고양이도 아프죠.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협상이 계속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강하게 더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9월 1일 날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 붙일 이유 없잖아요. 그죠? 25% 그냥 붙여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 25% 붙일 테니까 9월 1일 안에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지를 준 거거든요. 분명히 여지를 줬다라는 것은 협상에 대한 부분에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하국 대표께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짧게 요즘 취직 공부는 안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넥타이- 움직임이 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넥타이를 유심히 봐라. 넥타이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학수 대표님 넥타이는 좀 붉은색 계통이고 그렇죠. 파란색 계통. 두 분의 생각이. 자 아무튼 참 이거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분명히 시장은 좋아지긴 좋아질 것 같은데 참 이 8월달, 9월달을 고통을 우리가 좀 겪어야 되는. 특히 8월달은 때마침 MSCI 이머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잡혀 있는 상태다 이런 게 터져버려서 이게 지금 시장이 최근에 올라도 좀 불안하고 또 언제든지 또 트럼프 말 한마디면 또 한번 또 엎어질 수 있는 결국 뭐 지나보면 그게 길 거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고통을 견디기가 그 기간이 문제죠.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